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정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잘 좀 보내셨을까요?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는 좀 저점 대비해서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중화권 증시도 항생 지수가 2% 넘게 오르는 등 좋은 흐름들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오르긴 올랐지만요. 기관의 팔자세 속에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냈는데요.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좀 시원하게 올라주지는 못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 만큼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안녕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장에서도 수익으로 그 누구보다도 또 즐기고 계시는 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바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장자방 전문가님 특히나 오늘 미적지근했던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단 30분 만에 100%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오늘 그 수익의 비법 방송을 통해서 제가 탈탈 털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1시간 알찬 시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자, 방송을 통해서도 장자방 전문가님과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만 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중에 실시간으로도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 ETF와 종목들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이러한 종목들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또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차트 패턴 전체를 바라볼 때는 지금 약간 조정들을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것이 현재 보는 생각이고요. 다만 하락을 한번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갈 거냐, 다이렉트로 이 기간 조정 이후에 올라갈 것이냐가 현재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들을 하나하나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사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표정이 안 보이는 것은 여러분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음성 전달이 충분히 되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지금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 제가 하는 강의들, 이 자료들, 그리고 또 실제 저희가 매매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타이밍들, 그다음에 어느 산업 분야가 좋은지에 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톡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1번 방에 1,500명이 정원인데 1번 방이 모두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방을 오픈해 있는 상태고 2번 방이 지금 여러분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방송 중에만 참여가 가능하세요. 지금 들어오셔서 9시 50분에 방송 끝날 때까지만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시면 좋겠고, 시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좀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박스권 저항 돌파를 확인하면서 종목을 좀 배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일주일에서 2주일 안쪽이면은 시장이 판가름이 날 겁니다. 요 1, 2주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만기거든요. 그래서 선물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 요 한 4월 중순 요 전후가 아마 시장의 변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장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가 상승의 고비일 거고 조정을 시작할 것이고요. 만약 시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다음 주 만기 끝나면서부터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을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는 변동성 구간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은 일정 진폭 안에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르고 내리는 진폭의 찰나의 이익을 사고 파는 것뿐이고 가치 투자 따위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치 투자는 언제 하느냐라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치 투자는 장자방과 함께하는 투자, 그것이 가치 투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혼자서 물리면 지금부터 장기 투자하겠다, 그건 가치 투자 아니고요. 가장 농담을 드렸는데 웃는 분은 없습니다. 그죠? 재미없죠? 예. 그러면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언제 가치 투자하는 거냐면 시세 대비 굉장히 싸지고 폭락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용감하게 저점에서 내가 분할로 사서 버티고 있으면 그것이 가치 투자가 되는 것이고 장기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정말 내가 물량을 풀베팅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1년에 몇 번씩 시장이 급락을 하지요.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시장이 망가질 듯이 완전히 망할 듯이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공부해놨다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미리 공부해놨다가 그때 싸져서 거의 너덜너덜해서 거의 걸레 같은 가격이 됐을 때, 날근날근했을 때, 그때 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정도까지 빠질 때 이렇게까지 빠지니? 라고 할 때 그때 살 때 우리가 대박을 낼 수 있는 것이지. 그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10%에서 30%, 20%에서 30%, 5%에서 뭐 30%, 20% 이거 먹고 빠지고 하는 게 대한민국 주식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도 안 팔고 들고 버텨서 수익을 내려면 5년, 10년, 20년 안 보고 계길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고 팔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신흥 시장들 있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뭐 중국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시장이 저점이 왔을 때 배팅해서 내가 롱텀 볼게라고 하는 것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매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소개이고요. 그래서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종목 추천하는 방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종목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달에 매매를 주식하고 ETF 쪽은 매수하는 걸로 보시면 한 두세 번 하는 것 같습니다. 많아야 한 서너 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마다 한 번 정도 매매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달에는 한 달 내내 안 하다가 딱 한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오지 않으면 매수 사인도 매매에 대한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주력은 선물 옵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매일매일 오전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좋은 종목이 눈에 보이면 한다. 이렇게 저는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단톡방에서 여러분은 시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고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고점이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실 겁니다. 활용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원유 선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저점 대비 고점까지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했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을 하는데 원유값은 7,200원대가 깨지면 그때부터 급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200원대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름값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즉 7,200원이 원유값이 떨어지면 지금 신한 WTI 원유 선물이라고 하는 ETN이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이 7,200원대가 망가진다면은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자, 기름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원자재 값이 비싸진다는 얘기고 PVC나 플라스틱 제재, 에폭시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것들 모듈이 다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물류값이 비싸지겠죠. 예. 비행기 값 계속 올라갈 것이고 항공 운임료 같은 것도 다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는 국가입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수출할 때 수출 단가, 전재료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너무 올리게 되면은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익 마진율이 떨어지겠죠. 이해하실까요? 주식하시는 분들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익 마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가에 악영향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나쁘겠죠. 그러면 이 원유값이 기름값이 오르다가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주가에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겠죠. 왜? 원재료 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지 타산이 높잖아요. 여러분 만약 라면 가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A라는 라면을 우리가 한 봉지 2,000원에 사다가 3,000원에 팔 때는 우리는 1,000원밖에 안 남아요. 50% 수익률인데 거기에 물값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월세 들어가죠. 관리비 들어가죠. 가스값 들어가죠. 그러면 라면 한 그릇 팔아봐야 끽해봐야 뭐 한 300원 남을까요? 300원, 500원 남을까요? 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 라면 값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한 봉지 2,000원 하던 게 라면값이 1,500원이 되고 1,000원이 되면 내가 남는 건 그만큼 더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기업의 영업이익의 증대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주식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없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하려면 어려운 공부를 잘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좀 쉽게 생각하시면 원재료값이 떨어지면 이익률 높아지겠구나. 그러면 올라가겠네. 자, 이 관점에서 바라봤던 게 제가 대한항공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드렸거든요. 좀 이따 종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미국 팡은 우리가 여기 하나, 둘, 셋, 3일간 사가지고 올라올 때 여기 고점 찍던 날 고점이라고 청산시켰거든요. 그래서 다 팔 사람은 단기 매매자는 여기 고점에서 27,000원대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매매자는 26,000원 깨지지 않으면 버텨보세요 라고 했는데 비중은 30%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 팔아드신 분은 단기 청산으로 27,000원 끝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26,000원 깨지면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30% 물량 가지고 올라오면은 29,000원, 3만원대 직전 고점 가면 땡큐다라고 생각하시고 밀리게 되면 26,000원에서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까먹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자, 미국 S&P입니다. 저희가 마찬가지 여기 내려올 때 하나, 둘, 셋, 3일간 사서 평균 단가가 25,000원에서 24,000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올 때 여기 고점 찍던 날에 22,000원 터치하는 날 청산을 다 했어요. 전량을. 왜냐하면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한 건데 나오다 오르다 나오다 오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만약 제가 다 팔았는데 올라간다고 들면은 저는 별로 미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뎠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팔았던 거기 때문에 내가 팔았는데 날아가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신도 아니고. 그죠? 예, 팔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조정이 온다면 살 것이고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조정의 포인트는 25,000원에서 21,200원 사이 이쯤 보면 저는 사고 싶다는 생각인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온다면 하겠고 오지 않는다면 이거 말고도 할 거 많습니다. 다음. 자,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2170원 찍던 이날 3월 15일 날이 제가 팍스비 출연한 날이었거든요.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내일부터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초가부터 제가 저희 단톡방에다가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단가가 2,200원에서 2,250원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최저가였어요. 3,100원, 3,200원에서 일단 차익 실현이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3,000원이 무너지면 2,500원에 3,000원 사이 여기 내려올 때 분할로 사서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올라간다면 단타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있겠으나 리스크가 없는 자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저희가 여기 살 때는 리스크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비중 30%에서 50%까지 거의 4, 50%를 비중을 채워서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9시 50분까지밖에 못 들어오시거든요. 지금 뭐 하세요? 얼른 들어오시죠. 예, 핸드폰 틀고 여러분 요 앞에 화면 앞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요. 제 방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강의 듣는 동안에 보시면 돼요. 제가 보통 한 달에 2-3번밖에 매매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냥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 뭐 사자라고 하면 이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매매를 거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쪽에 1번 방에는 1,500분이 계시고 지금 2번 방에도 거의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지금 인원만 해도 한 1,900여 명 되시거든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만약에 이거 좋아요라고 얘기했을 때 1인당 1,000만 원어치만 사도 190억이에요. 오케이? 1인당 3,000만 원 사면 얼마입니까 저거? 한 500억, 600억이 매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작년 1월부터 제가 팍스TV 출연해서 이 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 나가세요. 들어오시면. 그래서 1번 방에서 더 이상 어떻게 될 수가 없어서 2번 방을 만든 거라서 근데 1번 방에서는 재미들 많이 보셨고 2번 방은 이제 개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 차이나 H 레버리지 재미를 좀 보셨죠. 몇몇 종목을 팡플러스나 S&P도 보시긴 했습니다만 매매를 굉장히 느릿느릿합니다. 그리고 되게 안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비중만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주식을 낭패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물옵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한다면 인버스를 사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것에 배팅도 하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비중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려서
차이나 전기차를 한 5에서 10 거래일 정도 분할로 사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차이나 전기차는 앞으로 향후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한 가지만 조심할게요. 앞에 직전 저점보다 이 저점이 살짝 낮아요. 그래서 점수가 여기서 좀 꽝이고요. 근데 지금 내려올 때 이 저점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단 이 저점보다는 살짝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바라보는 거는 그냥 10% 게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500원에서 한 16,000원 정도 오면은 감사합니다 그냥 팔고 나올 생각을 하는 것이지 길게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10% 게임 정도 평균 단가에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사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한 5에서 10거래일 정도면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살 거면 하루에 한 200만 원씩 사면 돼요. 예, 내가 5천 살 거면 하루에 한 500만 원 사면 돼요. 그냥 이해하셨죠? 떨어질 때마다 조금 모아놔서, 왜냐하면 차이나 전기차라는 것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 중국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국 회사냐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국적은 중국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러시아랑 중국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한 5년쯤 뒤에 10년쯤 뒤에를 생각해 보실까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가장 공해나 스모그가 제일 문제인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굉장히 독려하고 장려합니다. 그러면 저걸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이 가장 강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만드는 전기차예요. 그러면 내국민들이 자국민들이 제일 많이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전기차에 대한 생각이 2차 전지에 관한 생각이 괜찮다고 보신다면 저는 얘는 딱히 손해볼 가능성은 없는 섹터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제가 소개하는 섹터들이 여러분이 뭐 사가지고 망할 만한 섹터는 일절하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걸 하기 때문에 다만 타이밍을 맞추는 게 한 방에 딱 좋은 자리가 오지 않으니까 분할로 사면서 단가를 좀 맞추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자, 인도입니다. 제가 뭐 인도 카레 그러면서 맨날 농담하고 장난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하나, 둘, 3일 동안 사가지고 버티고 있는 종목인데 꽤 오랫동안 행보하다 장대 양봉을 떴습니다. 그래서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는 얘는 지금 26,800원 정도에서는 물량을 이제는 한 70% 차익 실현하셔야 될 것 같고, 얘는 제가 봤던 거 직전 고점이 28,000원대거든요. 그래서 28,000원 언저리에서 힘 없으면 전량 차익 실현할 생각입니다. 만약 가다가 밀린다고 한다면 26,000원 붕괴에 전량 차익 실현 날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팍스TV 나오면서 언제 얘기했냐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기다리자 하다가 자 이제부터 인도 카레를 좀 사도 좋겠다. 카레 먹자라고 이야기를 드려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또 떨어지게 되면 사야 되겠죠. 언제 살 거냐고요? 기다리세요. 이 섹터 종목은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기다려야 타이밍이 오는 섹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샀다가 또 기다려서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섹터들은 돌아가며 순환매를 했기 때문에 기다리면 한 달에 한두 개씩은 살 게 있거든요. 천천히 하십시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우리가 18,500원에서 18,800원 자리에서 매수해서 25,000원의 차익 실현을 끝냈어요. 자, 왜냐하면 시장이 여기서 탄력이 둔화되게 되면 보실래요? 하나, 둘, 세 번째 돌파 시도에 밀리기 때문에 장이 빠질 거라고 봤고 빠졌죠.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박스권 안에 있어요. 패턴만 가만히 보세요. 패턴만 가만히 보시면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인데 이 고점을 만약 내일 넘어가는 파동이 들어온다면 얘는 21,000원에서 22,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럼 시장은 좋아지겠죠. 반대로 시장이 만약에 내일장, 모레장에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장의 하락을 툭 하는 파동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만약에 물으신다면 하락을 하더라도 급락판은 아닐 것 같고 일정 기간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상방의 물량들을 털어내는 과정을 한 번 더 할 거냐 그냥 갈 거냐 게임인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간다 안 간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정이 나오면 싸게 살 것이고 저항을 돌파하면 돌파에 과감하게 따라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는 시기예요. 다음. 자,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는 주가가 빠질 때만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지난주부터 드렸던 얘기가 미세하게 저점을 깨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문제는 중간중간 양봉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로 판단하냐면 지금부터 거래일수로 제가 날짜를 계산해 드릴게요. 거래일수로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이내에 만약에 인버스가 장대 음봉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대세 상승을 출발을 합니다. 강도가 얼마나 갈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번 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화무 11홍 이야기 드렸습니다. 보니까 지금 저는 서울을 사는 사람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벚꽃이 몽우리밖에 안 피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근데 오늘 지금 나오려고 보니까 몽우리가 피더니 꽃이 좀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번 주말 정도는 꽤 예쁜 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만개하고 비 오면 끝날 것 같거든요. 제가 드렸던 봄꽃이라고 하면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대략 시간적으로 감이 좀 오실까요? 그죠? 예, 주식의 꽃놀이와 우리 밖에 나가 꽃구경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힌트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지수 대비 우리가 올라갈 때 강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150이에요. 그래서 만약 지수 상품 ETF를 사시려고 하는 분이라면 ETF 요놈 150 레버리지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1차 목표가 14,000원, 최대 목표가 15,000원 요 언저리까지 바라보셔도 무리가 없겠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제가 코스닥을 잘 안 사는 사람인데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는 꽤 중소형주 중에서 똘똘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여기 방송에서는 중소형 종목을 언급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저희 단톡방에 1,900명, 2,000명이에요. 오늘 지금 들어오신 인원까지 한 2,000명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말 한마디에 1인당 1,000만 원 사도 200억이거든요. 3,000 사면 600억이에요. 5,000 사면 1,000억입니다. 감당 못하겠어요. 거래량이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리딩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황이나 종목의 순환매 사이클이 꽤 잘 맞았나 봐요. 소문이 잘 났는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형 종목이나 큰 거 외에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나머지 부속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섹터별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3만 원 찍을 때 1월 초에 KT가 중장기로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KT는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증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약 여러분 아이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예요. 2천만 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2천만 원을 아이 명의로 배팅해가지고 지금 올라오면 현재 가격이 36,000원이거든요. 20% 넘어갔어요, 수익률이. 그러면은 2천만 원 20%면은 400에서 500 정도 지금 수익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혹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주식으로 이렇게 중장기에 좋은 포트를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얼마쯤 될까요? 태어난 아이가 이걸 가지고 시작했으면 그 아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1억은 넘을 거예요. 그 아이가 대학 가기 전에 못해도 몇 억은 될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종목을 보는 눈을 키우세요. 앞으로 뭐가 좋아질 것이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저는 그런 제 공부한 것들을 나누고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타점은 여러분께 보너스 알파로 드리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뭐 타점을 주고받으려고 여기 들어오지는 마세요. 저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아시겠죠? 오셔서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고 진짜 투자가 뭐고 진짜 자본시장에서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눈여겨보실 생각이고 도움을 받으실 거면 제 방에 들어오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종목 딱 찍어가지고 10% 오르고 50% 오르고 100% 오르는 종목 하시려면 그 종목 찍어주고 리딩하시는 방에 가세요. 저랑은 해당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저는 실력을 키우고 여러분이 보는 안목을 키워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자, 대한항공이에요. 제가 이 대한항공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여러분 원유값을 잠깐 보실래요? 앞에 제가 우리가 기름값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름값이 꺾이면서 최대 수혜주가 누구냐면 항공주예요. 기름값이 비싸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기름값이 비싸지면은
항공의 운임 원가가 높기 때문에 마진율이 낮겠죠. 그래서 저는 뭘 봤냐면 그럼 항공이 괜찮겠다. 그래서 저점에서 사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왔다가 눌릴 때 항공을 좀 사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가격대가 29,000원대, 3만 원대 안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3만 원 미만에 섰기 때문에 얘도 약 10% 정도 지금 수익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눌릴 거냐 더 갈 거냐를 살짝 눈치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늦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을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3만 1,000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 익절하세요. 그리고 다시 눌리면 또 한 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주는 여러분 올해 좀 괜찮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싸질 때 사는 건데 밑에 쌀 때 못 사시고 여기 눌림에 들어가신 분은 단타로 차익 실현을 슬슬 좀 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절 관리 반드시 해주시고요. 다음, 자 하나투어예요. 자 이때 제가 또 드렸던 말씀은 항공 관련이 문제가 돼. 우리가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이죠 위드 코로나지 해결을 못해서 위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이러스라는 것이 보통 몇 년이 지나가면 자체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면역이 생겨지기도 하고 괜찮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항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그때에 제일 억제된 수요가 뭐냐면 쇼핑하고 여행일 거예요. 여행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여행을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 여행 관련 주를 가지고 여행에 먼저 동참해 있다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행주를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섹터가 여기 그리고 여기 눌림목이에요. 그래서 여행주는 지금 여기 직전 고점에서 쌍봉을 살짝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일과 모레도 양봉을 선다면 한번 버텨볼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기 차익 실현하고 눌림을 이용해서 75,000원에서 8만 원 오면 또 한번 사줄 생각이에요. 이해하셨죠? 하나투어 계속해서 사고 팔고 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 호텔신라예요. 여행 레저 관련해서 제가 추천을 했던 가장 강하게 좋게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호텔신라 지난번에 왕창 빠질 때 여기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눌림목 여기 횡보하는 구간 여기. 그래서 지금 앞전 고점이랑 거의 비슷하죠. 뭐랑 똑같습니까? 패턴이 하나투어랑 거의 닮았죠. 패턴 그죠? 이게 쌍봉이 되면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절반은 청산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얘 마찬가지로 83,000원이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가지고 계시는 거 일단 익절 처리하겠습니다. 차익 실현 다 하시고 다시 한번 보죠. 네, 좋은 종목들입니다. 자동차 섹터입니다. 우리 계속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끌고 왔어요. 얘는 제가 보고 싶은 가격은 19,500원에서 25,000원 사이 정도 보고 싶어요. 얘는 그냥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중에 특히나 현대차 17만 원 밑에서는 박앤세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누누이 강조드렸던 섹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단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8만 원대에 청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버티는 분들은 한 30-40% 물량만 가지고 견디시되 13만 3천 원, 13만 5천 원이 망가지면 차익 실현할게요. 안 망가지면 좀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시장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요. 지금 곱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양봉이 서지 않을까. 만약 코덱스 레버리지가 올라간다면 자동차주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때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걔네가 먼저 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다고 들면 일주일 이내 얘는 움직일 자리예요. 그래서 요 일주일 안에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선물옵션 만기잖아요. 콜옵션에서 시세가 터지는 날 아마 자동차주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차익 실현할지 결정을 할 거고요. 팔지 말지 타이밍도 저희 단톡방에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만도 마찬가지. 그다음 게임 산업인데요. 그동안의 시세를 우리가 바닥 잡아서 짧게 먹고 눌림을 기다렸는데 다시 슬슬 가기 시작하네요. 좀 잡아야 되겠어요. 눌림 줄 때마다 게임 산업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NC소프트 우리 지난번에 45만 원 밑에서 매집 이야기하고 올라올 때 49만 원, 50만 원에 빌비거리에서 단타 한번 치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여기 내려올 줄 알았더니 안 내려와요. 그래서 얘 지금 45만 원대 밑으로만 내려오면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예, 눌리고 그냥 올라간다면은 얘는 49만 원 돌파가 추격 가격입니다. 그렇다면은 10% 게임은 할 거예요. 54, 55만 원까지는. 이해하셨죠? 기다리고 있는 눌림목은 이 자리고요. 눌림이 오면 땡큐, 눌리지 않으면 얘 돌파에 따라가서 10% 게임은 합시다. 대형주니까. 아시겠죠? 기억하시고요. 다음. 자, 펄업있습니다.
마찬가지 눌림이 오면 95,000원에서 9만 원 여기가 땡큐 가격인데 올진 모르겠고요. 만약 그냥 넘어간다고 들면은 11만 원이 앞전 저항된 가격이에요. 이 가격을 뚫는 순간 얘는 글쎄요. 못해도 10% 게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에요. 눌림 준다면 여기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돌파한 다음에 그냥 따라붙어서 10% 게임 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대형주 10%면 뭐 땡큐죠. 되셨죠? 다음. 자, 2차 전지예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얘는 12,500원 밑에서는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냥 박앤세일이라고 말씀드렸던 섹터고요. 아직 안 팔고 있어요. 더 가져가려고요. 팔지 마세요. 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표치는 제시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가면 15,500원 정도,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16,500원 사이즈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유효합니다. 2차 전지.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가 봄에 온다면 저는 2차 전지하고 자동차라고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반도체는 좀 뒤로 빠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삼성 SDI 계속해서 우리 여기 47만 원, 48만 원, 49만 원대 샀던 거 끌고 가서 단기 목표가는 60만 원이라서 단타자는 여기 전량청산이고 버티는 사람은 55만 원 건들면 차익 실현하자. 익절가 55만 원 나가지 않으면 버텨보되 얘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 언저리 요쯤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달린다고 보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기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단기 목표가는 여기서 청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좀 길게 보시는 분 입장은 되밀리면 요 가격에서는 정리할게요라고 말씀을 익절 가격을 반드시 드려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제가 매매하는 성향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얘는 41만 원 깨지지 않으면 버텨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서 36만 원, 7만 원, 8만 원대 산 거라서 단기 성향은 44만 원에 지난번에 청산이 끝났고 버티는 분은 41만 원에 익절가 걸고 가봅니다. 목표가 지난번에 50만 원에서 한 53만 원 정도 드렸거든요. 거기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지난주에 제가 입에 거품나게 떠들었습니다. 다음이요. LG화학이요. 이제 가고 있죠. LG화학은 60만 원대까지만 보죠. 60만 원 가서 더 가냐 못 가냐 판단하시죠. 자, 미디어 콘텐츠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과정이고 다 팔았고요. 메타버스 좀 조정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다 팔은 상태고요. 반도체 조정 좀 나오면 살려고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DB하이텍 얘네들이 반도체 중에 대표 종목인데 조정 좀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혼조세예요. 이해하실까요? 2차 전지하고 자동차는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반도체가 빠지기 시작하면 지수가 오르다가 빠지고 오르다가 빠지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만 가지고 절대로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주식만 가지고 계속 우리가 엇박자 타지 않고 삐끗하지 않고 잘 벌 수 있는 사람 굉장히 극소수예요. 여러분 스스로 계좌 한번 열어보세요. 어느 종목 수익 나 있어도 어느 종목 반드시 손실 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왜 손실 날까요? 주가 빠질 때. 그러면 내가 빠질 때 그리고 오를 때 좀 유기적으로 대응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선물 옵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 모르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가 자리 옮겨서 상세하게 안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나무 시즌2 장자방 전문가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장자방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섹터들, ETF까지 매수, 매도 타이밍 함께 또 공유해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약 15분가량 남았네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전의 전략도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단 30분 만에 100%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비법들을 지금부터 또 장자방 전문가님께 낱낱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장자방 전문가님의 주 무기죠.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렇게 30분 만에 100%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유는 이 선물 옵션은 사실 이 30%라는 상한가가 없습니다.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루만 해도 30% 넘는 수익을 단 한 종목 안에서 챙겨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또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장자방 전문가님 오늘 아침에 개장하고 30분 만에 100%의 또 수익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 비법들 지금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장자방 전문가님. 주식시장에서 이 30%가 사실 상한가라고 하잖아요. 사실 선물 옵션에는 사실 그 상한가가 없어서 100%, 3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솔깃하지 않을 수 없어요. 최근에 시장 정말 뜨뜻미지근하면서 우리도 또 꼭 챙겨가야 할 전략인데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좀 챙겨볼까요? 예. 그 선물 옵션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매매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선물 옵션은 오르는 파동과 내리는 파동 두 가지를 다 거래할 수 있어요. 오. 자, 그러면 개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네. 선물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전문가님께서 이 주식시장은 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물 옵션은 사실 그 매수 타이밍 기다리지 않아도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챙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나왔다가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이 보통 종목마다 다르지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한 사이클이 보통. 그런데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오르고 내리는 걸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그냥 방향만 따라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자,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선물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옵션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선물과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 선물과 옵션은 결국 방향성 게임이라서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이 올라가는 방향은 우리가 매수해서 올라가는 만큼의 이익을 내는 거고 선물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매도라고 그래요. 하방으로 진입하는 걸 저희가 선물 옵션에서는 매도 진입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데 매도 진입해서 떨어지는 만큼의 이익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선물은 이해되셨죠? 선물은 올라가는 방향을 매수 진입해서 청산해서 올라가는 상승폭만큼의 이익을 내는 거고 하락은 매도 진입해서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이라는 상품이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자, 옵션에는 그러면 그냥 옵션 그러면 뭐지 할 수 있는데 옵션에는 콜 옵션과 풋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콜이라는 건 올라가는 방향.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밥 먹을래? 콜. 그죠? 콜 뭐예요? 알았어, 가자. 이게 콜이에요. 예, 콜 올라가는 거. 풋은 뭐냐면 장이 빠질 때, 하락을 할 때는 풋 옵션을 사면은 시세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작은 갭상승하면서 전날보다 많이 올라서 출발했지만 살짝 오르는 척하다가 냅다 빼버렸거든요. 그럼 냅다 뺄 때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냅다 불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보통 손절치거나 아니면 물타기 하다가 제발 기도하는 거죠. 오늘부터 착하게 살 테니까 제발 주식 올라와 주세요. 기도 매매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물 옵션은 뭐가 되냐면 방향이 인지되는 순간 나는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게임이 가능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준점에서 오를 건가 내릴 건가 모르겠으면 콜옵션하고 풋옵션을 양쪽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는 게 한 20개 정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한 두 개만 사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방향이 결정될 때 반대 방향 틀린 거 손절 쳐버리고 가는 방향의 물량을 더 잡으면 돼요. 그러면 가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이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낯설고 익숙지 않을 뿐이라서 한번 오늘 제가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오늘 차트로 보여주시는 네, 거죠? 오늘 차트요. 자, 오늘 아침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기준가를 아침마다 이렇게 세팅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기준 가격을 세팅하는 건 아침에 여기 보시면 노란 톡방에
366.50이라고 오늘 기준가를 제가 잡아드려요. 보이시죠? 제가 옆에 빼놨어요. 그러면 이때에 이 가격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하방을 볼 것인데 1차 하락 목표가 65짜리, 2차가 63.50에서 62.5까지 본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62.5인데 장이 출발하고 나서 제가 기준가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63.50에서 64 정도면 저점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그러면 안 지워진다. 네. 예, 그러면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잘 안 지워지네요. 그냥 한번 쓰겠습니다. 네. 예. 아침에 시장이 이만큼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파동을 주고 나서 얘가 빠져서 냅다 다 빼버려요. 그러면 이게 빠질 때 만약에 주식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올라가는 파동이야 매수해서 올라가는 폭을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얘가 빠지는 순간부터 이만큼 떨어지는 폭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선물은 뭐 한다고요? 떨어지는 폭을 매도 진입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물은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옵션은 반대로 풋옵션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얘가 정말로 만약에 상승하고 하락하는 파동이 보여진다면 우리가 상승할 때는 콜옵션이 시세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는 파동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때는 콜옵션이 지켜야 될 가격을 지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콜옵션이 망가지는 순간부터 시장은 하락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콜옵션이 망가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빠진다는 의미고 동시에 풋옵션은 올라가면서 시세를 줄 수밖에 없어요. 차트로 한번 보실게요. 헷갈리시죠? 차트 보세요 한번. 자, 이게 콜옵션 차트예요. 자, 오늘 아침에 콜옵션의 2.50이라고 하는 가격이 지켜야 되는 가격인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깨지면서부터 저는 오늘 하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자,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가 깨지면서부터 장이 빠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빠졌냐면 1.2, 1.3 여기까지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빠질 때 멍하게 손실 보는 것이 아니라 풋옵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한번 보실까요? 짠. 오, 완전 반대네요. 예, 완전 반대죠. 네. 그러면 콜옵션이 이렇게 망가질 때 풋옵션의 시세가 나요. 즉 다시 말해 시소 게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시소 이렇게 탈 때 몸무게가 좀 무거운 친구하고 가벼운 친구하고 앉으면 무거운 친구가 내려가고 가벼운 친구가 올라가잖아요. 옵션 가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콜옵션이 올라가면 풋옵션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풋옵션이 올라가면 콜옵션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오늘 장은 하락이라고 봤기 때문에 1.25, 1.30 여기서 아침부터 풋옵션을 매수를 했는데 거의 풀베팅을 했어요. 와. 그랬더니 9시 35분에 2.66을 찍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만 원, 13만 원짜리가 26만 원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짜릿하게 따블이 나는 바람에 오늘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조정 나왔다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아침에 기대했었거든요. 예상은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조정 나올 거니까 하방 들어갑시다. 풋옵션 삽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저는 한 30%, 50% 가면은 맥스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을 한다는 이유는 결국 뭘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지수가 오를 때는 내가 콜옵션을 사서 올라가는 폭만큼 주식은 올라가봤자 30%예요. 근데 풋옵션은 옵션은요. 얘가 거의 상한이 없어요. 많이 갈 때 10배도 갈 수 있거든요. 10배, 20배, 100배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박을 노리고 뭐 복권하듯이 도박하듯이 하셔는 안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그 파동만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게 선물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종목은 2,400개 가까워요. 2,300개, 2,400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그거 언제 다 봅니까?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는 상승장을 만났을 때 과연 여러분은 종목 오르는 거 골라낼 수 있을까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봤던 종목이 올라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골라놓은 종목은 내려가고 다른 게 더 많이 올라가 버리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가 오를 때는 선물 매수나 콜옵션 사가지고 나는 수익 낼 수 있는 거고 지수가 빠지게 되면 종목들은 손절하기 바빠요. 그러면 선물 옵션하는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지수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를 당일 아침마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빠지겠으면 나 주식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럼 뭐 삽니까? 풋옵션 사고 선물 매도하시면 돼요.
떨어지는 데까지 떨어지다가 장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바닥 잡히고 올라가려고 폼 잡네. 그러면 하방을 다 팔아버리고 상방을 그때 선물 매수 콜옵션 사면서 주식 뭐 사야 되지? 슬슬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ETF나 종목들을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들은 단타만 치겠다고 하면이야 하루에 몇 번씩 하겠습니다만 이 많은 분들께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충분히 장이 빠지고 조정 나왔을 때 좀 괜찮고 안정적인 것을 지수를 봐가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섹터가 별로 손해나는 일이 없고 여러분 크게 애먹이는 일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종목 달라고들 오늘도 어떤 분이 무료방에 그러셨더라고. 종목 안 주냐고. 이 방은 선물 옵션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선의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호의로 대접을 하게 되면 감사한 거지. 그게 거기다가 야 소고기는 안 구워주냐? 갈비는 안 갖고 오냐라고 요청을 하시는 건 조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때가 됐을 때 저희가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자주 매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섹터를 매매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비중들을 실으세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달에 뭐 많아봐야 2번에서 4번 세이밖에 거래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물량을 실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니까 그걸 먼저 기다리시고 동시에 뭘 보냐면 선물 옵션을 통해 가지고 보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지수 게임이고 지수가 언제까지 오르냐라고 보시면 여러분 과거에 IMF가 1997년이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한 24, 5년의 세월 동안의 차트를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급락과 급등을 했던 몇 해를 제외하고는 끽해봐야 한 5, 6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대한민국 시장은 전부 박스권이에요. 전부 변동성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과연 주식만 가지고 떨어질 때 전전긍긍하고 올라올 때 겨우 원금 회복하고 조금 더 버는 정도의 매매를 하시는 분이 전체 주식 매매자 중에서 통계상 85%, 90%랍니다. 그러면 10%에서 15%만 돈을 벌거든요. 그럼 여러분 훨씬 더 우리가 불리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왜냐하면 단타를 하고 당일 매매를 계속 하시려고 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종목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시장에 제가 아까 여러분 섹터별로 돌아가는 순환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2차 전지 좋다 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끌고 올라왔고 자동차 좋다 매집해 끌고 올라왔고 그런 섹터들을 계속 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방송국 출연하니까 이걸 여러분께 공유하는 것이지 제가 방송 출연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섹터별 순환매들을 계속 공부 스스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일날 아침에 방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기준점만 잡고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편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동일한 자금으로 훨씬 많은 수익을 낸다는 거죠. 만약에 2천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2천만 원 가지고 옵션에서 하루에 10%, 20% 버는 건 우습거든요. 그러면 10%면 200이고 20%면 400만 원인데 그 정도 버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2배 먹고 3배 먹겠다고 하면 그건 오래 걸릴지 모르겠는데 내가 3%, 5%, 10% 먹겠다고 하는 것은 선물 옵션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그거 먹으려면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요. 2천만 원 가지고 뭐 3% 먹고 5% 먹고 봐야 60만 원, 100만 원인데 그거 수익 내기 3%, 5%를 매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선수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진짜 선수들도 3%, 5% 게임을 매일 하는 건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일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해야 될까요? 선물 옵션을 통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다가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이 눈에 보이고 이거 안정돼 있고 시장도 이만큼 빠져서 상승하려고 폼 잡는구나 이럴 때에 주식을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분께 매매에 대해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선물 옵션이라는 시장도 관심 가져보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시면 장이 올라갔다가 빠질 때 그때 배울 걸 또 후회하시거든요. 공부하는 몇 달의 세월이 있고 내가 익숙해지는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지금 하시고 나중에 시장이 빠질 때 아싸 배우기 잘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을 보면 이 3개월을 기다려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선물 옵션으로 매일매일 또 수익 챙겨가 보시기 바라고요. 쉽게 말해서 총 3개의 종목을 방향만 파악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두둑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전략들 장다방 전문가님이 공유해 주시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 챙겨가시는 방법 노란톡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
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신다면 매일매일 장자방 전문가님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창이 열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밤 9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